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망할 뻔한 팀을 우승팀으로 만든 감독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2021년 첼시 투엘. 2021년 1월 램파드 감독이 이끄는 첼시는 EPL 18라운드 경기에서 레이스터시티에 0대2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후 램파드는 첼시는 가장 큰 타이틀을 놓고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며 팀의 전력에 대해 혹평을 남깁니다. 시즌 전 첼시가 지출한 이적료만 3,900억에 달할 정도로 팀은 램파드 체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결국 램파드의 발언이 나오고 5위로인 1월 26일 첼시는 램파드를 해임하고 토마스 투헬을 새 감독으로 선임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습니다. 첼시는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10위까지 떨어졌던 리그 순위를 최종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투헬과 첼시는 램파드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이뤄냈습니다. 9위는 2018년 이탈리아 만치니. 이탈리아는 2017년에 대굴욕을 겪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스웨덴에게 합산 스코어 0대1로 패해 6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것입니다. 월드컵 탈락 이후 대대적인 세대 교체에 착수했습니다. 벤투라 감독 이후 선임된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본격적으로 어린 선수들을 다양하게 기용했습니다. 20세 산드로 토날리, 23세 다비드 칼라브리아, 22세 피에트로 펠레그리니, 21세 바스토니 등이 만치니 감독하에서 데뷔했죠. 만치니 감독 체제에서 3년간 무려 35명의 선수들이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신구 조화로 부활한 이탈리아는 유로 예선 10전 전승을 포함해 3년이나 이어온 A매치 무패 행진, 유로 2020 우승 후보는 6순위였지만 조별리그 무실점 3전 전승으로 통과해 벨기에, 스페인, 잉글랜드를 격파하며 우승을 했습니다. 8위는 2022년 레버쿠젠 사비 알론소. 2022년 10월 사비 알론소 감독이 독일의 레버쿠젠의 감독으로 부임할 당시 팀은 리그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17위에 그쳤습니다. 데뷔 전부터 4대0으로 승리하며 팀을 빠르게 재정비한 그는 리그 6위, 유로파 4강으로 이끌면서 단단한 조직력으로 알론소 감독의 축구를 경기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비르츠, 보니페이스, 프림퐁 등 어린 자원들이 주축으로 상대를 괴롭혔고 2023-2024 시즌 초반부터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무패를 달렸고 분데스리가 패왕이던 미넨을 물리치고 리그 최초 무패 우승을 달성합니다. 포칼에서 정상에 오르며 더블을 이뤘고 유로파 리그도 준우승을 차지했죠. 시즌 직후 많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은 그였지만 레버쿠젠에 남았고 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7위는 2015년 레스터시티 라니에리. 2013-2014 시즌 레스터시티의 꿈은 1부 리그 승격이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져 10년 만에 1부 리그에 승격했지만 다음 시즌 리그 14위로 겨우 강등권을 벗어날 뿐이었죠. 레스터는 시즌을 앞두고 팀을 승격시킨 피어스 감독의 사임 후 라니에리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라니에리는 첼시 지휘봉을 내려놓은 이후 11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서포터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감독이었습니다. 라니에리 감독은 제이미 바디, 리아드 마레즈 등 2부 리그 선수들의 역량을 이끌어내 마침내 프리미어 리그를 제패했습니다. 골 점유율은 리그 20개 팀 중 18인 44%. 현대 축구의 수치에 집착하지 않는 라니에리식의 철저하게 실리 위주의 선수비 후 역습 전략은 스타 선수 없이 리그를 지배할 수 있었죠. 부활 전문 감독이던 그는 2023년 2부 리그 14위의 칼리아리를 맡아 6개월 만에 세리 A 승격이란 선물을 안겨줬고 2024년 은퇴를 번복하고 친정팀이던 AS 로마로 돌아와 다시 팀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6위는 2011년 바이에른 뮌헨 하인케스. 2011년 4월 바날 감독의 뮌헨은 리그 4위, 챔스 16강 탈락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남기고 무너지고 있었죠. 뮌헨의 수뇌 묻은 긴급회의를 열어 바날 감독과 빠르게 결별하고 뮌헨을 1990년대에 이끌었던 하인케스 감독을 내정했습니다. 65세의 하인케스 감독은 소방수 임무를 맡아 연봉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마지막을 불태우고 싶다며 87년, 2009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뮌헨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하인케스 감독은 마리오 고메즈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만주키치를 중용했습니다. 또 제르단 샤키리 등으로 1군 경쟁 구도를 유도했습니다. 1997-98 시즌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뒤 15년 만인 2013년 다시 유럽 무대를 재패했습니다. 리그 우승, 포칼 우승, 챔스 우승까지 무려 트래블이었죠.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은퇴를 예고했던 하인케스에겐 최고의 은퇴 선물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소방수로 2018년 다시 잠깐 인연으로 돌아와 며칠 만에 팀을 정상화시켰습니다. 5위는 2011년 유벤투스 콩테. 2011년 콘테 감독이 부임하기 전 유벤투스는 만신창이었습니다. 2006년 승부 조작으로 2부 리그까지 강등되기도 했던 유벤투스는 2시즌 연속 7위에 머무는 저조한 경기력으로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죠. 놀랍게도 경력이 풍부한 감독만 임명하던 분위기를 과감하게 깬 파격적인 선임으로 콘테를 지목했습니다. 주로 2부 리그 팀만 맡아온 초짜 감독 콘테는 바르잘리, 마트리, 안드레아 필로 등 자국 선수들을 중용하며 시즌 내내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면서 단번에 이탈리아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9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라 명과 부활을 외쳤죠. 2013년과 2014년까지 3연속 세리 A 우승을 차지했고 2014년엔 역대 최고 승점인 102점으로 우승했습니다. 4위는 2015년 리버풀 클롭 감독은 리버풀이 부진하던 2015년 10월 브랜던 로저스 감독을 대신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당시 리그 순위는 8위에 그쳤지만 유로파리그 준우승, 리그컵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2016-2017 시즌엔 사디오 마네, 2017-2018 시즌에는 모하메드 살라와 앤디 로버트슨 그리고 버질 반다이크를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고 결실은 2018년 챔스 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약점으로 꼽혔던 골키퍼 포지션에 알리송 베커를,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파비뉴를 영입했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 클롭 감독은 리버풀 부임 후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15년 기자회견에서 난 완벽하게 보통 남자다. 어쩌면 평범한 1인이다. 4년 안에 우승하지 못하면 스위스로 가겠다는 말과 함께 정확히 4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리버풀에 안겼습니다. 이후 UEFA 슈퍼컵, 클럽 월드컵,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그컵, FA컵에서 차례로 우승하며 잉글랜드 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메이저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3위는 2008년 도르트문트 클롭. 2007-2008 시즌 13위까지 추락했던 팀을 차근차근 정비해 다시 일으킨 위르겐 클롭 감독은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던 도르트문트를 2008-2009 시즌 단숨에 리그 6위로 이끌었고 이듬 해에도 안정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5위의 팀을 안착시킵니다. 2010-2011 시즌부터 클럽의 도르트문트는 본격적인 황금기를 맞아 리그 최강자 미넨을 밀어내고 기적적인 리그 우승을 일궈내더니 기세를 이어서 분데스리가 2연패를 달성합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역습 축구로 개겐 프레싱이란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세계 축구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클럽이 도르트문트에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도르트문트의 선두 등극을 예상한 전문가는 없었죠. 방만한 구단 운영과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부진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클럽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클럽은 도르트문트에게 구원투수였습니다. 2위는 2011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현역 시절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선수 그리고 아틀레티코의 선수로 뛰었던 디에고 시메오네. 그가 아틀레티코의 감독으로 오게 된 건 2011년. 당시 만사노 감독이 이끌던 팀은 리그 14위까지 떨어졌고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에게 1대4로 대패하자 전격적으로 12월 아틀레티코는 시메오네를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부임 후 반시즌 만에 팀을 리그 5위에 올려놓은 그는 유로파리그에서 32강전부터 결승까지 무려 9연승을 구가하며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바르사와 레알이 양분한 라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레알, 바르사 외에 다른 구단이 라리가를 제패한 건 2001-2002 시즌 발렌시아가 마지막이었죠. 이때부터 라리가의 3강 구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비록 챔스 우승은 없지만 아틀레티코에게 지난 14년 동안 8개 우승컵을 안겼고 구단도 시메오네에게 감독 1위 연봉 480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1986년 맨유 퍼거슨.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감독직을 하다 1986년 맨유의 지휘봉을 잡은 알렉스 퍼거슨. 당시 맨유는 요즘과 같은 위상의 팀이 아니었습니다. 1985-86 시즌엔 맨유는
리그 21위를 기록한 최하위권 팀이었습니다. 감독이 된 첫 해 퍼거슨은 리그 11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1988년엔 리그 2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1989년엔 다시 11위로 내려앉는 등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팬들은 퍼거슨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맨유 감독으로 첫 우승을 차지한 것은 1990년 FA컵 때였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젊은 유스 선수들의 등장과 함께 1992-93 시즌 리그 정상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퍼거슨 감독과 맨유는 승승장구했죠. 맨유는 이후 총 13차례 리그 우승, 2차례 챔피언스 리그 우승, 5차례 잉글랜드 FA컵 우승, 4차례 리그컵 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총 38차례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